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우리 자료에서 그 3페이지 미니 모의고사 1번 그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보면 밑주신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렉처 포인트 보이시죠? 그쵸? 미니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주요 유형들을 두루 다루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포인트들을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축음의 추론 같은 경우는 일단 어디에 이 부분에 주의해야 된다. 자, 밑에 렉처 포인트 밑에 파워 솔루션에서 쭉 한번 적어주세요. 가볍게 요령을 점검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그 빈 공간에 이런 부분들을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전에 저런 요령들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문제풀이 요령들을 잘 기억하고 적용하면서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근데 막상 모의고사라든가 혹은 수능이라는 시험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까먹고 막상 또 무엇만 하려고 읽고 해석만 하려고 하는 그런 옛날 버릇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요령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해석이 막히면 그 요령들이 이렇게 다 까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혹은 시험 상황이 아니라 혼자 라브에서 풀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경우도 이제 그렇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요령들을 잘 적어두시고 우리 이 교재에 나오는 이 제목처럼 막막할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잘 만들었죠? 네.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자, 봅시다. 함축음의 추론은 우리가 이제 워낙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문제 유형 자체는 잘 알고 있는데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내용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키워드, 주제, 이미지, 선택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문제를 푸는 건데 키워드라는 건 당연히 지문 속에서 반복 강조되는 말일 것이고 그 다음에 벗이 있는 문장 있죠. 그쵸? 벗이 있는 문장에 포함된 단어 그리고 또 어떤 것 중심 문장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반복 그 다음에 강조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더 주의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주로 반복이라든가 강조는 일단 무엇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 쓰는 요 경우가 있죠. 즉,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말을 쭉 잘 찾아가면서 읽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요걸 놓치지 말고 잘 봐야 돼요. 자, 무엇을 잘 확인한다고? 대명사를 잘 확인해 줘야 돼요.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몇 번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대명사 가리키는 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대명사 한 번 더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명사가 가리키는 말은 최소한 몇 번, 대명사를 포함해서 2번이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앞에 뭔가 명사 하나 있고 그걸 대명사로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명사는 최소한 이 명사가 몇 번 나온다? 2번 나온다는 걸 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을 쭉 읽어가다가 나타나는 뭐가 보이면 대명사가 보이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찾고 그게 무엇일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을 구성하는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반복 강조할 때 비슷한 말만 찾아가지 말고 대명사가 보인다면 얘가 가리키는 말을 꼭 찾는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심 문장에 있는 말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 중심 문장은 다 생각나죠? 그쵸?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은 잊지 말고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심 문장 하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벗이 들어가 있는 게 당연히 중심 문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원인과 결과 있죠.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특히나 잘 나오는 게 요거죠. 그쵸?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다 이렇게 양보의 느낌을 주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것도 잘 나와요. 최근에는 조건을 가리키는 말도 중심 문장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건 뭐가 들어가 있는 말? 바로 요거라든가 그 다음에 요거라든가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말 있죠. 뭐뭐 한다면 if라든가 as long as 얘가 들어가 있어도 중심 문장이니까 다른 문장의 해석보다 얘네들의 해석을 좀 더 꼼꼼하게 해주시고 여기에 남아있는 말과 비슷한 말이 아래나 위쪽에 또 보인다면 기본적으로 걔네가 키워드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쵸? 자, 일단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했던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 문장이 보이면 걔네도 역시 중심 문장이 될 것이다. 자, 그러나 중심 문장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요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요거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생각해 줘야 될 게, 결국은 필자의 생각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있죠. 그쵸? 가치 판단. 가치 판단이라 하면, 자, 긍정과 부정의 느낌을 주는 문장이 있죠. 좋다, 나쁘다 이런 식의 판단이 들어가 있으면 걔네도 뭐가 될 것이다? 중심 문장이 될 것이고, 그 문장 속에서 우리가 핵심어인 키워드를 골라간다. 이렇게 이제 봐야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전반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밑줄이 전달하는 이미지를 잘 활용해 주세요. 항상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데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그게 전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사실 우리가 이 모습이라든가 이미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18번, 19번 그렇게 풀죠. 특히 19번. 심경 및 분위기. 거기에 있는 단어들 한두 개씩 어려운 것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거 문제 풀 때 어려운 거 있어서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아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답을 찾죠. 심지어는 그 심경 및 분위기 문제는 글을 둘로 나누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앞에 감정 하나, 밑에 감정 하나니까 중간에 뭔가 나뉘는 부분이 보일 것이다. 보통 however라든가 but이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걔네를 찾고 걔 앞쪽, 뒤쪽 그 느낌만 가져가도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단어가 약간 헷갈리거나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마음 편하게 풀어가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른 문제도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되 잘 안 되면 최소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인지는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글이 전개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려고 노력하되 해석이 잘 안 되면 situation이라든가 이미지를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한다. 그 느낌으로 가져가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있잖아요. 자신감만 있잖아. 자신감만 있으면 그러면 최소한 10점 이상은 올라요. 알겠어요? 근데 공부 안 하고 자신감만 가지고 가면 10점이야. 자, 아무튼 그렇다고요. 네,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는 단어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지문 속에서 언급되지 않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오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선택지 중에서 무엇을 같이 생각해 주라고, 성격도 같이 생각해 주라고. 그래서 서로 성격이 반대인 거면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수 있고, 서로 성격이 동일하게 비슷한 느낌으로 해석되는 게 두 개 이상이 보이면 다 답이 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자, 우리 지금 3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문제를 딱 보면 밑줄친 In the kingdom of the blind, the one-eyed man is king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일단 In the kingdom of the blind 그러니까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kingdom은 왕국이죠. 그쵸? 왕국인데 누구의 왕국일까요? The blind 보이죠? 그쵸? 참고로 the 플러스 형용사는 우리 문제에서 the 플러스 형용사가 딱 나오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형용사 플러스 어떤 뜻? people의 의미로 딱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눈먼 사람들의 왕국에서는 one-eyed man, 눈이 하나인 사람이 왕이다 그 얘기죠. 그쵸? 자, 해석은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은 잘 못 잡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쭉 읽어가면서 어떤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이 왕이다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잘 들어야 돼. blind를 주고 나서 뭘 준 거야? eye를 준 거죠. 그쵸? 아, blind eye,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 뭔가 관련이 있나 보다. 이런 느낌만 가지고 읽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본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봐요. 밑줄 친 부분은 보통 그 주제를 함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쵸? 그럼 주제를 함축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밑줄 친 부분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무엇과 전반적인 글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전달하는 요걸 가지고 읽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 이걸 가지고 일단 한번 읽어가 보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지금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쭉 한번 문제 풀어주세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2점짜리 문제일까요? 3점짜리 문제일까요? 여러분 많이 어렵나요? 그렇지는 않았죠. 그쵸?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거 긴장할 필요 없다니까. 이거 원래 3점짜리 문제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뭐야, 눈에 관한 얘기라는 거 충분히 알겠는데? 그쵸? 할 만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심리적인 게 정말 중요해요. 21번 문제에서 밑줄친 문제, 그리고 그 밑에 딱 3점이라는 걸 순간 보는 순간 내가 잘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축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독해를 하면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비밀은 혹은 비결은 디테일에 있다. 그런 말 하거든요. 디테일에 있다. 그런 말 하는데 그러면 이때 이 디테일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영어에서는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우리말에서는 약간 찾을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은 쉽게 느껴지지만 우리한테는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사고하는 말 그대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만큼이나 글을 잘 읽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스타일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말이 좀 길었는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일단 독해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당연히 말 그대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건데 그러면요. 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석을 꼼꼼하게 잘해줘야 되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해석을 하려면 문장을 잘 봐야 될 텐데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품사 2개를 골라라. 그럼 뭘까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품사 2개. 아니면 문장에는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해야 되는 거 2가지를 골라라.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죠. 그쵸? 왜? 문장의 형식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쭉 보면 어찌됐건 좌우지간 주어 동사는 다 있죠. 그쵸? 그리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일단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동사인데 그러나 동사의 단수냐 복수냐를 항상 정해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야?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죠. 그쵸? 그리고 그 명사가 우리말과는 약간 다른 쓰임이죠. 왜? 우리는 하나, 2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 않지만 영어는 하나, 2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죠. 그래서 하나면 꼭 하나라는 표시를 어나 언을 쓰거나 혹은 원 이걸 쓰면서 해주는 거고 2 이상이면 거기에 뭘 붙여야 돼? s나 es를 붙여줘야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 책을 읽는다 그랬을 때 잘 봐요. 나 책을 읽는다 그랬을 때 I read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못된 표현인 거죠. 그쵸? 왜? 얘는 분명히 셀 수 있는 건데 셀 수 있으면 하나인지 2개인지에 대한 표현을 명확하게 해줘야 맞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얘를 써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얘를 써서 하거나 셀 수 있다면 단수인지 복수인지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독해를 볼 때 독해에서 뭐가 보이면 명사가 보이면 항상 뭘 생각한다고? 하나냐 아니면 2개 이상이냐 요걸 항상 같이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감 잡을 수 있겠어요? 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가 그 문제를 딱 읽어보는데 거기에서 눈먼 사람의 왕국에서는 눈 하나를 가진 사람이 왕이다 그 얘기를 했죠. 그쵸? 일반적으로 눈은 몇 개예요? 2개죠. 근데 지금 2개인데 몇 개 얘기를 한 거야? 하나 얘기를 한 거죠.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눈은 원래 2개인데 근데 하나만 있어도 무엇이라고? 왕이 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처음에 딱 보니까 진화 과정의 비평가들은 자, 종종 가리킵니다. 자, 무엇을 가리킨다고? 인간의 눈을 가리킵니다. 그쵸? 휴먼 아이가 또 나오죠. 인간의 눈을 가리킵니다. support는 말 그대로 뒷받침하다 혹은 지지하다 그 뜻인데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간의 눈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딱 보니까 그들의 주장이라는 게 딱 나오죠.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뭘 가리키는 거야? 인간의 눈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로서 뭘 사용한다고? 얘를 사용한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면 얘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걸 가리키는 거니까 얘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무엇으로 활용한다고? 주장의 근거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이제 읽어가는 거예요. 아,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 주장의 근거로 인간의 눈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여기 어떤 진화 과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인간의 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뒤에 딱 보니까 인간의 눈은 so the argument goes는 가로 그냥 묶어주세요. 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갑니다. A complex organ, 인간의 눈은 복잡한 기관이래. That only works properly if all of the parts are functioning fully.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여기에 별표. 자, 잘 들어야 돼. 글을 읽어갈 때 일단 우리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길고 복잡한 문장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길고 복잡한 문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핵심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할까? 당연히 핵심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물론 둘 다 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나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가 보이기 때문에 명사 뒤에 대시고 뒤에 동사 앞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죠. 잘 들어요. 자, 명사 뒤에 뭐가 보이면 대시 보이면 명사 뒤에 대시 보이면 얘는 첫 번째는 뭐가 될 수 있는 거고 관계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동격의 접속사. 잘 기억해요. 나중에 이런 거 질문하지 말고 동접은 뭔가요? 그래서 동격의 접속사. 어찌됐건 그러면 중요한 건 다 뭐냐면 얘가 됐건 간에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요. 앞에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그쵸?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명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는 거니까 이 부연 설명하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은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복잡한 기관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내용이라고? 단지 작동한다고 적절히 만약에 그 부분들의 모든 것들이 즉 눈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이 됐죠? 눈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이 functioning fully 완전히 기능을 한다면 그렇다면 작동하는 거라고.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잘 봐요. 관계대명사 that 다음 내용이니까 뒤쪽 내용 잘 봐야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또 뭐가 보이냐면 요거 보여요? 그쵸? 아까 얘기했었죠? 만약에 뭐 만다면 이렇게 딱 나오면 그게 뭐라고? 조건이잖아. 조건도 뭐가 될 수 있다고? 중심 문장이 될 수 있었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 있죠? 눈이 작동을 하는데 눈을 구성하는 모든 파트가 제대로 기능을 할 때 작동한다라는 거, 이걸 일단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주제와 관련이 있다 생각하고 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글을 읽어갈 때 있잖아. 쭉 읽어가면서 내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두면 얼마나 좋니? 그쵸?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읽어가기 때문에 글을 읽어갈 때는 완전히 프로의 솜씨를 읽어가요. 그쵸? 존내 깨끗해, 시험지 보면. 그리고 대부분 영어 시험 볼 때 딱 가끔 지나가면서 보거나 아니면 CCTV로 보면 어떤 모습인 줄 아냐? 대부분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다 갑자기 이렇게 잘 안 익혀질 때 여기서 다시 보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 중심 문장이다. 반복되는 말이다 싶으면 거기에 밑줄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헷갈릴 때 내가 밑줄을 긋던 그 부분을 바탕으로 내용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밑줄을 아예 안 긋거나 두 번째, 밑줄을 너무 많이 그어. 그쵸? 쭉 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 근데 밑줄을 딱 그었으면서 그으면서 머릿속에 싹싹 들어오는데 밑줄을 긋는 동작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용은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밑줄을 예쁘게 그으려고 노력하는 애도 있거든? 완전 반듯하게 쫙 어떤 친구는 막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와, 그 친구들은 진짜 내가 보면 그 친구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글을 읽어가요. 그러면서 막 글을 읽어가는데 그러면서 도대체 와, 이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단어들을 다 이해한다라는 건가?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숫자에 별표 치잖아. 그쵸? 숫자에 별표 치고 나서 뒤에까지 읽고 나서 다시 딱 이 문제를 이제 시간 남아갖고 풀려고 딱 하는데 눈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야? 이것과 글자가 다 들어오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니?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항상 중심 문장이 뭔지 강조하는 거 왜 그런지 알겠죠? 그렇죠? 거기에 밑줄 그어보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런 식으로라도 표시를 해보라는 거예요. 가로로 묶거나 밑줄을 그어보면서 간다. 자, 그러면 일단 눈을 구성하는 모든 파트가 완전히 기능을 해야 적절히 작동을 한대요. 그렇죠? 근데 밑에 딱 보니까 The gap between the eyes possessed by modern vertebrate and more primitive forms of organism 딱 보이죠? 자, 내일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갭은 격차라든가 차이란 뜻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격차나 차이는 최소한 몇 가지가 있어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개지. 혼자 있으면 차이가 존재할 수 없잖아.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딱 두 개니까 between이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and 이렇게 딱 봐야죠. 그쵸? 자, 그러면 무엇과 무엇 사이의 차이야? 눈인데 possessed by modern vertebrate. vertebrate 밑에 딱 보이죠? 현대 척추동물이 소유하고 있는 눈들과 그리고 더 원시적인 형태의 유기체죠. 그쵸? 그럼 여기서 뭘로 볼 수 있겠냐? 현대적인 거냐? 아니면 원시적인 거냐? 그쵸? 현대적인 것과 원시적인 거 이 두 가지를 비교했다 한 거잖아. 그러면 현대적인 것과 원시적인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있겠어? 눈에서 차이가 있겠죠? 그쵸? 눈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바로 뭐냐면 so large as to make it hard to explain how it could have been bridged by simple natural selection.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일단 so하고 as to의 밑줄. so하고 as to의 밑줄.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so 다음에 형용사라든가 부사를 쓰고 그 다음에 as to 동사원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so 다음에 형용사라든가 부사를 쓰고 그 다음에 that 이거 똑같거든요. 요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so that 아주 뭐뭐해서 뭐뭐 하다 그렇게 해석하죠. 그쵸? 아주 뭐뭐해서 뭐뭐 하다 이제 그렇게 딱 해석을 하는데 자 그러면 so하고 that을 쓰면 뒤에 주어 동사고 so 다음에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as to 동사원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겠니? 이대로 끊는 거예요. 이대로 딱 끊어주고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요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됐죠? 똑같아. 아주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대로 기억합니다. so 다음에 얘네들이 보이면 as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뜻이구나. 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뜻이구나. 요거 한 가지 보시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so, as, to 동사원형 이렇게 붙여 쓰는 경우가 있어요. 붙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쵸? 얘는 중간에 지금 얘가 있잖아. 그쵸? 자, 이렇게 딱 나오면 그때는 in order to 동사원형과 같다.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만 차이점을 정리해준다. 근데 이제 살짝 우리가 이 문장 읽어가면서 약간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보면 뭐가 있냐면 지금 얘는 지금 눈 들이죠. 그쵸? 맨 처음 뭘로 시작했다가 눈 하나로 시작했다가 지금 눈 두 개라는 얘기로 나와요. 이 새끼들 왜 갑자기 왔다 갔다 하지? 하나냐 두 개냐 그 얘기 좀 보이죠? 살짝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챙겨가면서 가는 거야. 맨 처음에는 눈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눈 두 개 얘기를 하네. 뭐 차이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현대의 척추동물과 원시시대의 유기체 사이에 그 격차는 아주 커서 그쵸? 격차는 아주 커서 make time 25이잖아요. 날려. 어차피 가짜 목적어니까 날려주시고 아주 커서 만듭니다. 설명하는 걸 어렵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것이 바로 could have been bridged by simple natural selection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이 시 가리키는 건 뒤에 나오는 얘하고 같이 묶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원래 bridge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bridge. 다리죠. 동사를 쓰면 다리를 놓다라는 뜻이에요. 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마을이 있어요. 그쵸? 근데 거기에 다리를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쪽의 마을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마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격차가 좁혀질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간격을 메우다. 됐죠? 간격을 메우다. 적어주세요. 다리를 놓아서 교류를 시작하면서 원래 있었던 격차를 좁힌다. 간격을 메우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간격이 메워지는 거니까 어떤 게 메워지겠어요? 당연히. 앞에 나오는 갭이 메워진다. 이렇게 다 볼 수 있겠죠. 그쵸? 무슨 말인지 감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럼 잘 봐요. 자. 현대 척추 동물이 있고요. 원시적인 형태의 동물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 사이에 격차가 엄청났어요. 그렇겠죠. 엄청났는데 근데 그 격차가 어떻게 단순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좁혀질 수 있었을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있었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원시 동물이 현대로 와서 이렇게 됐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 눈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눈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옛날에 원시 시대의 그 동물과 요즘의 동물의 그 눈과 관련된 격차가 엄청나게 커서 무엇으로는 자연 선택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느낌. 됐어요? 자, 그 다음에요. And it shifted from the primitive version to its more modern variant. 다 보이죠? 여기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요. 자, 앞에서 지금 요 얘기 했죠. 그쵸? 요 얘기 했잖아요. 그럼 얘네 앞에 나오는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요? 원시 형태의 그 동물이겠죠. 그쵸? 그 관련이 있을 거고. 그러면, 자, 봐요. shift는 변화죠. 잘 따라와. 변화인데,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의 변화죠.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 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variant 모르겠어. variant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 원시 시대에서 현대로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for far short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원래 for short 딱 보이죠? for short 이렇게 적어두세요. for short가 바로 무슨 말? 미치지 못하다. 미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변화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어디의 관점에서? 여기 퍼포먼스는 바로 뭘까요? 퍼포먼스. 잘 들어야 돼. 퍼포먼스는 뭔가 기능을 하고, 뭔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성과 따위를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로 가져가겠어요? 요렇게 요게 생략된 걸로 딱 적어주세요. 복습할 때 이거 잘 따라와요. 계속해서 앞에서 반복되는 말을 가지고요. 잘 들어야 돼. 우리가 반복되는 말이 나오면 그게 뭐라 그랬었니? 키워드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 문장을, 그 단어를 계속 기억하면서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 계속 붙여가면서 읽어가는 거야. 그러면 계속 지금 원시 시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눈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잘 따라와야 돼. 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퍼포먼스도 무엇의 퍼포먼스일 것이라고? 눈의 퍼포먼스일 것이라고. 그러면 원시 시대의 동물과 현대 척추동물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있어. 어디에서 격차가 있었겠어? 기본적으로 눈의 성능이라든가 눈의 기능에서 커다란 격차가 있었을 것이다. 됐어요? 이렇게 읽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요. Not until all of the elements of modern eye were present and assembled in their current form would the eye work properly. 이렇게 딱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될 건 바로 뭐냐면 not until이 딱 보이네요. 그쵸? not until이 딱 보이는데 자, not until이 보이면 이렇게 생각한다. not until이 보이면 일단 not until 다음에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에서는 동사,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도치가 되는데 간단히 생각해요. 뭐하고 나서야 그 뜻이기 때문에 요걸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해석할 때는 그냥 after. 됐죠? 이것 이후에 요거다. 됐죠? 이것 이후에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잘 따라오세요. 근데 여기다 보니까 all of the elements of the modern were present and assembled in their current form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요. 이제 다시 뭘로 돌아왔냐?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원시 시대의 동물과 그 다음에 현대 동물 이야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 눈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기능을 한다면 눈은 바로 작동을 하는 복잡한 기관이라고 맨 처음 얘기를 했어. 눈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제 기능을 해야지 눈이 그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현대하고 원시 시대의 눈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다시 뭘로 들어와? All of the elements라는 게 딱 보이죠? 모든 구성 요소들이지. 그치? 모든 구성 요소들, 무엇에? 눈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죠. 그쵸? 그럼 얘는 앞에 나왔던 무엇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파츠하고 같은 말이죠. 자, 똑같이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거야? 원시 시대와 현대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는 거야? 눈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갖출 때 그때 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다시 돌아왔지. 그쵸?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자, 요 상황에서 잘 봐요.
현대 눈에, 현대적인 눈에 모든 구성 요소들이 존재하고 현재의 형태로 조립이 될 때, 조립이 된 이후에 눈은 적절히 작동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and the point about evolution, 진화에 관한 포인트는 바로 요겁니다. 자, 그건 즉 진화는 punish, 무슨 말이니? 처벌한다는 뜻이죠. 그쵸? 진화는 처벌할 겁니다. 무엇을? 최적의 것이 바로 요거지. 그치? 앞뒤 말이 최적의, 그 다음에 서브는 그 아래 그 뜻이기 때문에 최적이 아닌 요 말이죠. 그쵸? 그러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건 진화가 벌을 준다는 얘기지. 잘 들어. 진화가 벌을 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진화가 벌을 준다는 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떤 신체적인 기관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진화가 벌을 준대. 그치? 진화가 선택해서, 자연 선택을 통해서 생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화가 벌을 주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살아남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여기 진화가 벌을 준다라는 거, 최적이 아닌 것에 진화가 벌을 준다라는 건 무슨 말? 생존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딱 적어주세요. 선생님 왜 이렇게 자세히 하는지 알 수 있겠어요? 함축음의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간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좀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결국은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은 원시적인 동물과 그 다음에 현대 동물도 눈을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의 격차는 커.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눈이 기능을 하는 거고, 그 중에 일부라도 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최적이 아닌 것들은 진화한테 벌받아서 생존하지 못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The evolutionary theorist, however, 전엔 복잡하게 읽어왔는데 결국은 얘 때문에 바뀌죠.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또 쭉 어려운 말처럼 보여도 놓치지 말고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화 이론가들에게 이것은 가로를 묶어주세요. 자, 별표. 무슨 말인가요? 여기 별표. 진화 이론가들에게 이것은, 이렇게 볼까요? 이것은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니? 이것은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얼른 옆에 거 읽어. 됐어요? It is not necessary for the eye to be fully functioning in order for it to be of value. 이렇게 보이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it 보이죠? 가짜. 그쵸?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잘 봐요. 요게 가짜. 한 문장 내에서 it과 투부정사가 같이 존재하면 가짜 진짜죠. 그쵸? 그럼 맨 앞에 있으면 가짜. 뒤에 나온 투부정사는 진짜. 그럼 얘는 바로 이제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 앞이니까. 눈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이 제대로 완전히 기능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눈이. 됐죠? 자, 역시 또 가로를 묶어보세요. 투부정사 앞에 또 for 플러스 명사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고, 요때 it은 앞에 나오는 단수니까 요때 it은 뭘 가리키는 거? 바로 I를 가리키는 거.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눈이 of value는 바로 무슨 말? of value는 전치사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형용사. 가치 있는 소중한. 자, 그러면요. 눈이 완전히 기능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두 눈이 완전히 기능을 해야지 눈이 가치가 있다? 그건 아니야. 그쵸? 두 눈이 완전히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잘 보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괜찮은 거야, 눈은. 그리고 한쪽 눈만 있어도 그건 괜찮은 거야. 그쵸? 자, 다시 뭘로 돌아왔어? 다시 또 단수 형태로 또 돌아왔죠. 그쵸? 계속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있어도, 그리고 그 하나가 완전히 기능하지 않아도 눈은 가치 있는 거야. 됐어요? 눈은 가치 있는 거야. 그래서 all that is necessary, 필요한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 It be an improvement on what went before. 딱 보이죠? 자, 필요한 모든 것은 그것이 즉 요때 it은 당연히 앞에 나오는 눈이겠죠. 그쵸? 눈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자, 원은 뭐뭐에 대한 글 적어보세요. What went before? 자, 가로를 묶어볼까요? 자, 무슨 말일까요? 눈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개선이 되어야 돼. 무엇에 대한? 그대로 해석해봐. What went before? 과거에 지나갔던 거지. 그치? 과거에 지나갔던 것, 이전에 지나갔던 거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요? old I라든가 혹은 past I라든가 혹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눈이 제대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눈이 그 이전의 눈보다 개선된 것이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전의 눈보다 개선된 것이기만 해. 그럼 이제 이 얘기가 앞에 나오는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겠어? 아,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원시시대 생명체하고 현대의 그 척추동물 얘기를 그래서 한 거구나. 그러니까 원시시대 생명체와 현대 척추동물 사이에는 엄청난 눈의 기능의 격차가 있는데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옛날에 이 눈이 아무리 안 좋아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눈보다 조금만 더 좋아진 거면 그럼 현대적으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의미예요? 자, 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여도 되고 그리고 그 하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도 돼. 일단 보이기만 한다면 괜찮은 거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니? 눈먼 사람들이 있는 왕국에서는 눈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니까? 눈이 꼭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 두 눈이 꼭 제 기능을 다 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니어도 된다니까? 그래서 디테일하게 살펴봤는데요. 약간 어렵게 느껴졌지만 결국은 선택지를 잘 살펴보면 요거 안 나왔어요. discontent는 바로 무슨 말? 불만족이죠. 그렇죠? 불만족. 요거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evolution cannot explain the difference of human eyes 이렇게 쫙 나오는데요. 자, difference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렇죠? 인간의 눈의 차이점 그 얘기 안 나왔고 eyes could not fully function in their primitive version 이렇게 다 보이죠? 자, 요건 지문의 일부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전체적인 주제라고 볼 수는 없죠.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primitive version과 관련된 거니? 그건 아니죠. 그쵸? 잘 들어요. 원시적인 버전은 왜 이야기를 한 거야? 현대적인 눈과 격차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고 그렇게 격차가 크다 하더라도 그냥 원시적인 눈도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것이라는 것을 밑에서 무엇을 통해서 눈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는 것과 같이 연결해 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됐어요? 자, 이거 아니죠. 그래서 Even a slightly evolved eye has significance in evolution. 진화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조금 진화된 눈. 됐죠? 약간 진화된 눈도 의미를 갖습니다. 약간 진화된 눈도 의미를 갖습니다. 그쵸? 이제 감 잡아요. 계속 눈 두 개 얘기하다가 결국은 맨 마지막에 딱 보니까 하나 얘기를 했죠. 눈 하나만 있어도 된다니까? 눈 하나만 있어도 된다니까? 그쵸? 이런 디테일들을 같이 가져가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먼 피처가 공통의 특징이에요. 공통의 특징. 근데 공통의 특징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얘기예요? 공통의 특징이라는 것은 바로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왔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 안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바로 몇 번이다? 4번이다. 선생님 이거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요게 그래서요. 답은 찾았는데 내용 이해를 잘 못했던 친구들이 많았던 지문이어서 요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꼼꼼하게 살피면서 시간을 들여서 꼭 다시 한 번만 쭉쭉 읽어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왔던 지문을 가지고 뭘 생각해 주는 거야? 답을 찾는다, 첫 번째. 두 번째, 해석이 복잡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은 잘 안 돼도 전체적인 흐름을 내가 연결할 수 있는지 흐름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주의해서 앞뒤 문장을 살펴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해석에 집착하지 마라. 왜? 어차피 그 문장 그대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해석은 잘 안 돼도 이 문장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과 도대체 어떤 걸로 의미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의미 연결을 잘 찾아가 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수능식 사고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뒤로 와서
아무튼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듣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뒤로 가세요. 자, 우리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조금 가볍게 가겠습니다. 이제 주제하고 제목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주제와 제목 문제 풀어볼 건데, 자, 일단 그 밑에 파워 솔루션 적어주세요. 4페이지 밑에 렉처 포인트 필기해주세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CF의 오답 선택지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있잖아요.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이니까 아닌 거 걸러내고 나머지 하나 그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글을 읽어가면서 일단 잘 들어야 돼. 너무 꼼꼼하게 너무 천천히 읽어가서 막 이렇게 새기면서 읽어가려고 하지 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너무 디테일하게 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방향을 못 잡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쫙쫙 수용한다는 느낌으로 읽어가 주시고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그 함축음의 추론보다는 훨씬 더 가볍게 읽어가도 된다. 그리고 절대 3점이라고 해서 쫄지 마요. 주제 문제나 제목 문제 같은 경우는 3점이어도 옆에 있었던 21번의 함축음의 추론 문제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21번은 살짝 어려운 경우가 있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방금 전 같은 경우도 답은 찾았을 수는 있지만 내용 자체가 되게 도대체 원시적인 생명체하고 현대 생명체는 왜 얘기를 한 거지?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제나 제목 같은 경우는 3점이라 하더라도 절대 위축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빠르게 읽어가면서 여기를 잘 생각해준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이제 알겠죠.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선택지 잘 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주제는 키워드로 선택지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쵸?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자, 지문 속에 없는 말이 있으면 당연히 오답인 거예요. 자, 주제는 지문에 있는 말을 활용한다. 지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쓰거나 지문에 있는 말과 비슷한 말을 써서 주제가 작성이 된다. 바꿔 말하면 지문 속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말이 있으면 과감하게 X표시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이제 6평 전에 보통 그렇게 걸러져요. 6평 전에 보통 그렇게 걸러지거든요. 밑에 주제 선택지를 만들 때 지문에 없는 말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걸러지는데 근데 이제 6평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 봐야 돼요. 요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자, 지문 속에서 키워드가 3개야. 키워드가 3개인데 그 3개를 그럼 다 포함해야 돼. 그치? 근데 2개만 포함시켰어. 그러면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지문수에서 분명히 강조하는 말을 내가 2개나 혹은 3개라는 감을 잡았어. 근데 하나만 들어가 있어. 혹은 2개만 들어가 있어. 즉 하나가 빠져있는 선택지가 보인다. 그럼 그것도 오답이다. 잘 들어. 자, 둘을 놓고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거야. 걸러내다 보면 2번도 답인 것 같고 5번도 답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둘 다 비슷한 내용이고 둘 다 지문 속에 핵심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때 판단의 기준이 요거야. 그쵸? 키워드를 다 포함했는가? 아니면 뭔가 하나가 빠졌는가? 아니 분명히 음악하고 작곡가하고 가수 얘기를 했는데 즉 노래, 작곡가, 가수 얘기 이 3가지가 키워드인데 노래하고 가수밖에 없어.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 표시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요게 정말 중요한 거야. 자, 주제 문제를 풀 때 헷갈리면 뭘 생각한다고? 키워드 중 일부가 빠져있는 선지가 뭐냐? 됐습니까? 자,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얼른 풀어주세요. 자, 키워드나 혹은 반복 강조되는 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살살 그어보면서 읽어갑니다. 자, 주제문을 골라라. 어떤 걸까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주제문 같지 않냐? 읽어보니까. 키워드를 생각해 볼까요? 일단 테크놀로지 키워드죠. 그쵸? 테크놀로지 일단 들어가줘야 돼. 그럼 테크놀로지가 빠져있는 거 처음부터 X 표시하는 거죠. 그쵸? 테크놀로지는 무조건 키워드야. 저 읽어보니까 기술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일단 밑에 선지 중에서 기술이 없어. 테크놀로지가 빠지면 다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뭐 답 안 되겠니? 1번 답 안 되죠? 그쵸? 1번 답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technology, technological devices 여기 있으니까 뭐 2개는 답이 될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4번 역시 답 안 되죠? technology 없네요. 그 다음에 5번도 역시 technology 없죠.
선지에 대한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건 반복 강조되는 말, 상위 개념, 중심 문장 속에 있는 말, 그 키워드를 내가 잡았다면 과감하게 나머지 expression 한다. 자, 그러면 2번과 3번을 놓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왜 2번이 답이 되는 거냐면 3번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Importance of technological devices as a communicational means. 이게 뭐죠? communicational expression. 의사소통 강조됐니? 아니잖아. 당연히 2번이 답이겠죠. 그쵸?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기술은 우리의 정신을 바꿉니다. 기술은 우리의 정신을 바꿉니다. 그리고 what we decide to hold in them. 자, 여기 가로를 딱 묶어주세요. 우리가 결정한 것. 홀드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홀드. 붙잡다, 쥐다. 요거죠. 이렇게 딱 분필이 있으면 이렇게 딱 분필을 홀드하는 게 요거죠. 그쵸? 그럼 내가 지금 분필을 홀드하면서 뭘 쥐고 있는 거야? 분필을 쥐고 있는 거고 분필을 내 손 안에 이렇게 쫙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쥐다, 홀드는 어떤 거? 가지다, 포함시키다. 됐어요? 가지다, 포함시키다. 역시 이미지로 가져간다. 자, 분필을 쥐는 거면 분필을 가지고 있는 거고 분필을 내 손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거기에서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건 바로 뭘까요? 우리가 결정한 거야. 가지고 있기로. 그것들 안쪽에 그 얘기죠. 어디 안쪽에? 우리의 정신 안쪽에. 그렇죠? 그러면 기술은 자, 우리의 정신을 바꾸고요. 우리가 우리의 정신 속에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가 집어넣어서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바로 뭐야? 밑에 쭉 읽어가 보면 이 부분을, 이제 읽고 났으니까 이 부분을 바로 무엇이라고? 이렇게 딱 읽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복습들을 잘해주는 거야. 꼭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에 읽어가 줘야 돼요. 아, 기억을 바꾼다는 얘기가. 그래서 밑에 딱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딱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콜론 딱 보이죠? 그쵸? 읽어가면 바로 감 잡을 수 있으면 좋아요. 계속 연습합니다. 아, 이렇게 딱 콜론이 보이면 그러면 그때는 A하고 B는 같은 거라며. A하고 B는 같은 거고 이게 상위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하위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하위 개념이고 이게 상위 개념이고 둘 다 되는 거라며.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지금 어떤 문제야? 주제잖아. 그럼 주제는 뭐가 중요한 거야? 당연히 상위 개념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읽어가면서 같은 거라는 거 알았으면 주제 문제니까 이제 뭘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둘 중에 어떤 것이 포괄하는 말이냐?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뒤에 쭉 보니까 Consider the last time you committed a fun number to memory or did long division. 이렇게 쭉 보이네요. 아, 자, 그러면 division은 나눗셈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긴 나눗셈, 그 다음에 commit가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to memory가 딱 보이네. 그쵸? 야, 원래 commit는 무슨 말이냐? commit. 그치? 전념하다, 헌신하다. 그것만 기억하니까 우리가 못 잡는 거야. 알겠어요? 그거 기억하니까 못 잡는 거고 commit는 원래 보내다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보내다라는 뜻. 그래서 여기 밑가 딱 보이는데 여기 원래 어떤 뜻이 있으니까 send예요. 그쵸? 자, 그러면 commit A to B 이렇게 쭉 나오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바로 뭐다? A를 B로 보내다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뭘 보내는 거야? 몸과 마음을 싹 다 이쪽으로 보내는 거야.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싹 다 이쪽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A를 B에 전념시키다라는 뜻이 그래서 생겨요. 알겠어요? A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싹 다 이쪽으로 보낸다. 그런 의미에서 A를 B에 헌신하다 혹은 전념시키다. 이렇게 쓰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는 저건 무슨 말일까요? 자, 생각해봐. The last time you committed a phone number to memory.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야, 네가 지난번에 전화번호를 혹은 네가 지난번에 긴 나눗셈을 했던 거 그거 한번 생각해봐 그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요.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commit 다음에 to memory 딱 보이죠? 그쵸? 얘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기억을 향해서 보내는 거죠. 그쵸? 너의 마음을 기억 속으로 보낼래. 무슨 말? 말 그대로 이제 기억하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얘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얘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니까 뭔가를 기억하다, 암기하다.
memorize 뭐뭐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요건 무슨 말일까요? 어디로 보내는 거야? 종이로 보내는 거지. 야, 네 이름 종이 위로 보내봐. 네 전화번호 종이 위로. 무슨 얘기야? 종이 위에 써라. 됐죠? 야, 네 전화번호 종이 위로 보내봐. 됐습니까? 잘 나온다, 요거.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 뭐 전념시키다 그 자리를 하고 있으면 안 돼. 자, 기억하다, 암기하다, 혹은 얘는 쓰다. 됐죠? 쓰다. 이제 그 뜻인데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뭔가 기억과 관련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야, 전화번호 기억했던 거 생각나? 혹은 나는 씀 길게 했던 거 생각나? 일단 뭐가 걸리는 거야? 우리 정신이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in a paper called 이렇게 쭉 보이죠? 그래서 뭐뭐라고 불리는 무엇에서? 논문에서. 됐죠? 논문에서. 자, 주제 제목이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 주제 제목이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 주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 주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자, 첫 번째, 전문가, 유명인, 학자. 얘네들이 보이면 얘네들이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싹 다 주제라 생각하고 이걸 포괄할 수 있는 말을 고르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도서, 책이 언급되거나 혹은 뭐 조사라든가 연구라든가 실험이 언급되거나 여기 있는 것처럼 논문이라든가 보고서가 언급되기도 한다. 싹 다 바로 뭐다?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모르겠어. 그럼 여기 잘 읽으라고. 그쵸? 이 얘기 했으니까. 그리고 보통 이렇게 뭐 논문 나오고 막 그러면 이렇게 막 따옴표 들어가고 막 그래. 따옴표 나오는 그 부분 잘 읽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몰라도 그 부분 잘 읽어야 한다. 자, 그러면 쫙 보니까 Google Effect on Memory 딱 보이죠? 구글이 나오네? 아까 전문가, 유명인, 학자, 뭐 도서, 논문 뭐 이런 건 앞에 나오는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며. 그러면 얘네들은 구체적인 예니까 뭐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 하위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쵸? 구체적인 예니까. 그럼 여기서 갑자기 구글을 줬을 리가 없어. 그쵸? 구글을 줬을 리가 없다고. 이때 구글은 그러면 앞에 무엇이라고? 됐죠? 이렇게 이제 읽어가는 거야. 테크놀로지 주고 구글을 줬네. 그럼 여기는 메모리. 메모리 그럼 뭐가 관련이 있으니까? 또 나오네. 메모리구나. 기억과 관련이 있구나. 기술과 기억이네. 됐네. 기술과 기억이네. 자, 그리고 잘 봐요. 구글 이펙트 온 메모리니까 기억에 구글이 미치는 영향이죠. 그리고 무슨 얘기 나왔어요? 인지적인 결과네. 그쵸? 정보를 갖는 거죠? 정보를 갖는 거야. at our fingertips니까 fingertip은 원래 무슨 뜻이니? fingertip. 나 저번 주에 뵌 거. 손가락 끝. 많이 나왔다. 손가락 끝. 손가락 끝에 정보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금방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가까이에 있는. 잘 들어. 가까이에 있는 그 뜻이네. 야, 가까이에 있다라는 건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없어요? 가까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 멀리 있으면 이용 못 해. 그쵸? 가까이에 있는 그런 의미에서 잘 들어야 돼. 가까이 있는 그래서 어떤 의미? 요렇게. 그쵸?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갖는 것의 결과죠. 그쵸?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갖는 것의 결과야.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갖는 것의 결과야. 구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검색해서 정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구글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쉽게 검색해서 정보를 가질 수가 있어. 그것이 어디에 미치는 거야? 여기에 미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걸 뭘로 얘기해 준 거니? 인지적 결과라며. 그쵸? 인지적 결과라며.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기억이나 그 다 뭐다? 인지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잘 봐요. 결국은 같은 말이죠. 다 비슷한 느낌을 주는 말들이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이 싹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키워드의 후보군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얘를 쓰거나 아니면 얘를 쓰거나 아니면 뭘 써도 얘를 써도 다 똑같이 키워드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시험에 살짝 있어 보이거나 어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를 가리키는 말이 요거니까 요걸 쓰면 훨씬 더 좋은 거야. 지문에 있는 말을 활용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답이 되는 거니? 분명히 메모리 얘기했고 분명히 마인드 얘기했는데 아, 카그니티브가 그래서 들어가는 게 답이구나. 이제 이해돼요? 자,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뭘 발견했냐면 잘 봐야 돼. 발견한 거 딱 보이죠? 그쵸? 연구가 발견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연구원들이 말 그대로 발견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당연히 연구라든가 조사의 결과가 될 것이고 당연히 얘는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요? 주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그럼 뒤에 쫙 봐요. 뭐가 보여? The presence of internet access. 인터넷 액세스의 존재가 낮추었다고. 사람들의 능력을 낮추었다고. 어떤 능력? 뒤에 recall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의 능력이 안 좋아진 거지. 어떤 능력이 안 좋아졌겠어? 어떤 능력? 그래.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 메모리. 메모리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바로 무슨 말이에요? 이거 바로 이제. 기억하다. 혹은 이걸 약간 어렵게 얘기하면 회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메모리. 지금 나오네, 또. 자, 그러나 무엇을 증가시켰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은 증가시켰다라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기억은 못하는데 어딜 가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건 안다는 얘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In summing up this fact. 자, 밑줄 쫙 그어두세요. In summing up this fact. 자, 이 결과를 요약하면 그 뜻이죠? 이 결과를 요약하면 혹은 이러한 영역을 요약하면 sum up 같이 알아두세요. sum up 이게 바로 무슨 말? 요약하다. 아, 그렇네. 야, 그래서 sum up도 요약하다고요. 비슷한 발음으로 요약하다 뭐가 있니? summarize. 됐죠? sum up, summarize. 됐죠? 아, 다 그래서 요약하다가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요약하면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또 주제와 관련이 있겠죠. 그쵸? 저는 여러분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뒤에 쫙 보니까 자, 우리는 의존하게 돼요. 어디에 의존하게 돼요? 여기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To the same degree. 뭐뭐와 동일한 정도로. 뭐뭐와 비슷하게. 이렇게 말해두시면 돼요. 무엇과 유사하게? 우리가 지식에 의존하는 정도로 누구에게서? 우리가 친구에게서 확보한 혹은 동료에게서 확보한 지식에 의존하는 정도로 우리는 어디에 의존하게 되는 거야? gadget에 의존하게 되지. 잘 들어. 요약한다 그랬지. 앞에 거 요약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가 지금 친구에게서 확보한 지식에 의존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우리는 여기에 의존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지금 어디에서 나온 거야? 친구나 동료에게서 나온 지식이지. 친구나 동료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 의존해. 그럼 얘도 바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겠지. 뭐가 되겠니? 인터넷이겠지. 테크놀로지겠지. 됐어요? 그래서 gadget이 원래 어떤 뜻이 있어요? gadget이 device, 장치라든가 장비. 이런 얘기 되나? 또 나중에 또 집에 가면 또 집사람이 그런 얘기 왜 했냐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나한테는 저기 gadget이 되게 익숙해요. 우리 세대 때는. 컴퓨터 형사 가제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다니까. 아무튼 옛날에 애니메이션이 있거든. 옛날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뭐 이렇게 진짜로 뭐 이렇게 트렌치 코트 입은 약간 그 형사인데 이 형사가 막 이렇게 네? 맞아요. 팔도 나오고 머리에서 이렇게 막 헬리콥터 같이 프로펠러 나오고 윙윙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 가제트거든요. 그 가제트가 요거예요. 그래서 게짓이 그래서 장비 장치.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어찌됐건 그 표정이 밝았어요. 그쵸? 자, 아무튼, 자, 갑시다.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뭐 장치, 장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앞에 나오는 뭐 구글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테크놀로지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접촉이 안 되면 그 뜻이에요. 그쵸? 접촉이 안 되면 그 뜻이거든요. 원래 out of touch라는 건 연락이 닿지 않는 그 뜻이거든요. 연락이 닿지 않는. 누구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친구나
혹은 동료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지식을 잃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과 연락이 닿지 않고 무엇과 접촉이 안 되면 인터넷과 접촉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연락이 되지 않는 그렇게만 적어주세요. 연락이 되지 않는 그렇게 해서 화살표에서 무엇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다면 장비라든가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면 즉 무엇을 사용할 수가 없다면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면 됐네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어떤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건 무엇과 같은 거예요? 친구를 잃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쵸? 나에게 소중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친구를 잃는 것과 똑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요. 자, 맨 마지막 볼까요? 자, 맨 마지막 딱 보니까 We must remain plugged in to know what the internet knows.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우리는 인터넷이 아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플러그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플러그인은. 플러그를 뽑는 것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플러그를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원이 차단되고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플러그인이 되는 거니까 무엇과 전력원과 연결해서 제품을 작동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바로 이제 어떤 뜻을 볼 수 있다고? 얘는 바로 이렇게 딱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우리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답은 당연히 몇 번? 답은 당연히 처음에 딱 읽자마자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2번이 바로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지적인 변화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아무런 정보도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기술로 인해서 발생한 우리의 인지적인 변화, 우리의 기억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그런 얘기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나머지는 당연히 아까 테크놀로지가 기본적으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말 없었죠. 다양한 출처에 관한 이야기 당연히 없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 아니었고 그 다음에 Reasons why people constantly lose connection in the real world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lose connection 그 다음에 constantly expression 끊임없이 연결이 안 된다 그 얘기도 없었다. 무슨 얘기? 선택지 단어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라. 됐죠? 그 다음에 the need to be more informative 여기 보이죠? informative expression 무슨 말일까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알아두세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유익한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익한 그걸 잘 들어야 돼. 자, 지금 여기서 딱 댄이 보이는데 비교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선택지에 댄이 보이건 지문 속에 댄이 보이건 비교라는 것은 당연히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었어요? 비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지. 자, 지문 속에 댄이 보이건 밑에 선지에 댄이 보이건 댄이 보이면 비교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한다. 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아니죠. 그렇죠? 지문 속에서 비교를 했다고 빡빡 우겨서 찾아내면 무엇을 비교한 걸까? 기술 전후를 비교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기술 전후를 비교했다고 볼 수는 있어. 왜? 무엇이 생기면서 기술이 생기면서 맨 처음에 봐봐.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니? 기술이 우리의 정신을 바꿔놓았다고 그랬었지.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 정신이 바뀐 거잖아. 그쵸? 그러면 굳이 비교를 해서 한다면 기술 전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 그래서요. 자, 그래서요. 지문 속에서는 기술이 존재하기와 그 다음 존재하기 전, 자, 그걸 가지고 비교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절대 아니죠. 그쵸?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야. 비교 대상이 틀렸기 때문에 일단 답이 아니다. 그리고 지문 속에서 다시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정신을 바꿔놨다고 했지. 그러면 테크놀로지가 생기기 전후에 변한 거야. 우리가 아까 그냥 넘어갔던 문제 하나 있었죠. 그쵸? 여기 하나 볼까요? It may be no more than nostalgia at this point to wish we are less dependent on our God. 이렇게 딱 보이죠. 이거 뭘까요?
일단 참고로 no more than 이렇게 같이 붙어 있잖아요. 같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문제 되게 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처럼 똑똑하신 분들을 변별력을 갖게 문제를 만들려면 얼마나 어렵겠니? 선생님 저는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야, 너네를 대상으로 문제 만드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왜? 우리가 항상 잘 생각해야 돼. 점수는 낮을 수 있지만 우리가 수준이 낮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만드는 게 되게 힘든 일이고 꼼꼼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대학 때 영교과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영문과인데 영교과 수업도 가끔 들었거든요. 정말 독특한 영문과 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영교과 수업의 대부분은 영문과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우리 과에도 있지만 영교과 수업도 한번 들어볼까? 왜냐면 영교과 교수님 중에 누가 계셨냐면 그 선생님 고등학교 때 봤던 영어 교과서 있잖아요. 그 교과서에 저자분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연예인 보는 것 같고, 뭐야? 해가지고, 가볼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딱 출석부에서 첫날 이제 출석을 부르는데, 딱 보니까 사범대학교는 참고로요, 다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그, 경영대학은 일단은 완전히 다 남 같은 분위기고요. 왜냐면 워낙 애들이 많아요. 한 학년에만 몇백 명씩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1반, 2반, 3반 이렇게 나눠. 경영학과는 그만큼 정원이 많고 교수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냥 문과로 가잖아요. 그냥 보통 이제 과로 가잖아요. 그러면 많아야 뭐 40에서 50명? 한 학년에? 근데 사범대학교는 한 학년에 많아야 20명, 25명이에요. 한 학년이 한 20명, 25명밖에 안 되니까 서로 거의 다 알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사범대학이기 때문에 필수 수업이 많아요. 필수 수업이 많기 때문에 교수들이 이제 대부분 걔네들 안단 말이죠. 거의 대부분 또 이제 지도교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아는데, 그러면 사범대학교 수업 딱 들어가잖아요. 싹 다 그 과 애들이야. 영어교육학과 수업 들어가면 다 영교과 애들인 거야. 어쩌다가 옆에 이제 같은 사범대학교 내에서 뭐 교육학과 애들이 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그 사범대 다른 과 애들이 이제 복수 전공하려고 들어온 경우는 있지만 문과대학교 친구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참고로 이제 그대로 따지면 이제 여기가 이제 문과대학교고요. 그 다음에 사범대를 가려면 땀 삐질삐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야 돼요. 중간에 무슨 길이었더라, 뭐. 아무튼 전엔 좁은 길이 있어요. 뭐, 아무튼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한번 홍명보 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서 엄청나게 뭐 남자답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딱 걸어오는 거예요. 뭐야, 정장 입고 지랄이야. 이렇게 딱 봤는데 알고 보니까 홍명보예요. 그래서 그 축구 감독 아시죠? 그래서 홍명보에서 딱 진짜 남자답게 생겼어요. 남자답게 생겨가지고 저 사람이 화나면 진짜 쫄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길을 지나면서 이렇게 쫙 가는데 그렇게 걸어가서 이제 이쪽에 사범대학교가 있는데 거리도 있기 때문에 잘 안 가거든요. 근데 나는 가봤어.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교과 교수님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첫날 출석부를 딱 부르면서 여기 영문과 학생 있네? 조종현? 네? 자네는 이 수업을 왜 들어왔나? 교수님 수업이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래서 교수님 수업이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 영문과에 이런 수업 없나? 있지 말입니다. 그래? 자네 열심히 할 건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시간도 학기 동안 내내 나한테 질문해요. 진짜로. 무슨 이제 그때 영문법 수업이었거든요. 영문법 막 이야기를 하다가 자,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애들이 대답은 안 하지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그 교수님이 이제 자, 그럼 우리 영문과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자, 조정현, 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네,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 알겠네. 뭐 맨날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나는 지각도 못해요. 지각도 못하고 결석은 당연히 못하는 거야. 왜? 교수님이 나를 알아. 심지어 더 재밌는 건 뭔지 아니? 영문과 교수님은 나를 몰라. 나를 모르는데 영교과 교수님은 나를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있잖아. 그 수업을 듣고 그 교수님 수업을 또 이제 한 2개를 더 들었어요. 어차피 아는 사이니까. 그래서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정년 퇴임 마지막 강의까지 내가 듣게 된 거예요. 정년 퇴임 마지막 강의까지. 진짜로 그 정년 퇴임 마지막에 이제 그 수업하는 그날은 우린 당연히 몰랐죠. 학생들 당연히 몰랐는데 교수님 평소와 다름없이 약간 까칠하세요.
그러니까 까칠하면서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니? 한 학생이 한 번은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이렇게 딱 교수님 딱 이렇게 자 오늘은 이제 수업 끝! 하면서 교수님 이제 딱 나가요. 나가는데 한 학생이 이제 쫓아가면서 자 교수님 저 질문 있는데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아 그래? 뭐야?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한단 말이에요. 질문? 대학생은 질문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논리야? 대학생은 왜 질문하면 안 돼? 대학생은 스스로 공부하는 거야? 실제로 질문 안 받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까칠하구나, 되게 독특하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년퇴임 마지막 이제 그날 그 수업 때 평소처럼 이제 앉아서 수업 들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수업이 이제 한 끝날 때쯤 딱 지금 같은 경우야.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쯤 뒤쪽에서 딱 이렇게 정장을 입은 그 뭐지 약간 나이 든 남자하고 여자 한 7, 8명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이 이제 꽃다발 들고 뭐야? 그래서 순진하게 어떤 생각했는지 아냐? 교수님 생일인가? 이런 생각했던 거야. 전대 순진하게 교수님 생일인가? 뭐야? 생일 파티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이제 교수님 그 마지막 수업 날이었는데 교수님은 아무렇지 않은데 저쪽 뒤에서 이렇게 꽃다발 들고 있었던 그분들을 우는 거예요. 뒤에서. 내가 이렇게 수업 듣고 있는데 막 갑자기 뒤쪽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막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야. 막 뒤쪽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울지? 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교수님 마지막 수업이면 교수님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그치? 왜? 이제 수업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뭐지? 우리 학원 종강날을 생각해봐요. 슬프냐?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그쵸? 우와! 이제 드디어 수업 안 해도 돼. 교수님이 이제 너무 행복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나 이제 수업 안 한다. 나 이제 수업 끝이야. 야, 내가 뭐지? 차가 없냐? 집이 없냐? 내가 뭐 돈이 없냐? 내가 뭐 나이도 많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나가셨어요. 그래서 되게 자기는 이제 수업 안 하니까 너무 좋다고 쿨하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이제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걸로 만족스럽게 나가시더라고요. 재밌는 건 뭔지 아니? 그 뒤에 있은 분들이 다 서울에 있는 학교 교수님들이에요. 뭐 성신여대, 옆에 경희대, 외대 이쪽 싹 다 교수님이에요. 다 교수님 제자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도 이제 그 수업을 이제 끝나고 이제 방학 때 이제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딱 받아보니까 뭐야 모름 보는데 딱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쪽 전화번호 목소리가 딱 교수님 목소리예요. 근데 처음에 몰랐죠. 조정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4학년이었는데 감히 누가 내 과에서 우리 과에서 나한테 반말을 해? 네, 전데요? 누구세요? 나 영교과 김충배 교수야. 그때 교수님 김충배 교수님이었거든요. 영교과 김충배 교수야. 네. 전화 받으면서 90분 있었어요. 전화 받으면서. 네네. 그래서 자네 졸업하고 뭐 할 건가? 네, 저 대학원 갈까 생각 중인데요. 대학원? 보통 교수님들은 대학원 오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거든. 뭐라는 줄 아니? 대학원 가지 마. 배울 거 없어. 네? 저 교육대학원 가려고 그러는데요. 교육대학원은 더 배울 거 없어. 오지 마. 대신에 자네 내가 추천서 써줄 테니까 미문이학 갈 생각 없나? 영교과 교수님도 나한테 그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영문과 교수님도 나한테 한 번도 기억이 안 했는데 영교과 교수님이 나한테 추천서 써주겠다고 미국 갈 생각 없냐고. 갈 걸. 갔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주제 제목 얘기하고 있겠냐? 그쵸? 함축무추는 존나 열심히 하자. 얘네들 키워드 잘하자.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나를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약 거기 갔으면. 왜? 여러분은 절대 영문과 수업을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 그쵸? 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대학교 가서 좋은 기회가 온다면 꼭 놓치지 말고 챙길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됐건 수업 열심히 들으라고. 나는 그냥 수업 열심히 결석하지 않고 물어본 질문에 답했을 뿐인데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주는, 어찌 보면 좋은 원천이었을지도 몰라요. 자, 마지막 얘기합니다. 노스텔지아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노스텔지아가 바로 향수 혹은 향수병이라는 뜻이죠. 무슨 얘기니? 과거에 대한 애틋한 마음 적어주세요. 과거에 대한 애틋한 마음. 즉 지문 속에서 혹시라도 비교를 했다면 노스텔지아를 통해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 거라고? 테크놀로지가 존재하기 전후를 비교했다라고 볼 수는 있다. 알겠죠? 여러분 노스텔지아는 근데 문학작품에 나오지 않나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뭐 노스테이지아의 뭐 선수 뭐 그런 얘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좀 자세하게 두 문제 다뤘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요 느낌을 좀 살려서요. 우리가 충분히 오늘 워밍업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제목 조금 더 가볍게 갈 거고요. 그 뒤쪽에 나오는 이제 밑줄어위하고 어법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했던 거요. 진짜 첫 번째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자세히 한 적 없었죠? 그렇죠? 이렇게 자세히 충분히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갈 테니까 꼭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저 시간에 꼭 질문하러 오시고요. 요건 프린트면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프린트면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뒤쪽에 파워 드릴을 보면 함축 미추는 5문제 있죠. 그거 풀어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시간 되는 대로 워크북에 있는 문제 푸시고 일요일날 선생님한테 질문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일요일날 시간이 안 되면 따로 약속 선생님하고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